오늘의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보통은 시장 브리핑부터 시작하는데 아마 오늘이 제일 힘들었던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기운들 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힘들 내시고요. 시장 이야기 좀 해보면 그러니까 미국의 지표가 상당히 부담이 됐죠. 그러니까 미국 2년물 국채 금리가 9월에만 20%, 불과 며칠 전에 제가 15% 올랐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20%나 급등을 했고 각국의 어떤 중앙은행들이 긴축을 되게 세게 할 수밖에 없다. 그럼 경기 침체 빨라지는 거 아닌가? 또 확률적으로 높아지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좀 있고요. 최근에 주식시장 자체도 보면 미국이 상승하는 날은 0.7% 올라가는데 빠지는 날은 1%씩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1% 이하로 빠진 게 0.9, 0.95니까 사실상 1%죠. 그러니까 하락하는 방식도 좀 거칠다. 여기에 대한 어떤 부담, 그러니까 미증시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어떤 믿음이 부족하니까 주식을 계속 들고 있으면 월요일에 또 빠져서 출발할 텐데, 그러니까 이런 부담이 좀 있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미국 나스닥 기술적 분석도 보면 그러니까 월봉에서 대단히 중요한 어떤 위치로 우리가 보는 게 이제 50월선인데 미국에서 지금 그 선 근처까지 또 내려가다 보니까 이 선 내주면 대사회가 그 이제 뭐 일시적인 조정 정도가 아니라 아예 대세 하락으로 더 큰 하락이 나오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걱정이 좀 있죠. 이게 지금 S&P 500 지수인데 제가 이거를 이평선 하나만 보여드리는 게 오늘 어떤 얘기가 나온 게 있냐면 200일선 밑에 머문 기간이 지금 100일이 넘는데요. 100일이 넘는데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S&P 500이 200일선 밑으로 있었던 사례는 두 번뿐이었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에 IT 버블 때, 다음에 이제 2008년도 금융위기 때 그때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기간만큼 아래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보시면 2008년도 금융위기 때 그 아래 머물다가 이 근처가 저항되고 빠지고 그다음부터 어마어마한 폭락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혹시 미국이 또 이런 단계 아닌가? 그러면서 뭐 2008년도 당시하고 지금하고 막 차트를 겹쳐가지고 보여주면서 정말 너무 똑같다. 막 이런 어떤 걸 또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도 좀 있죠. 그래서 이제 투자자들이 자꾸 겁을 먹을 만한 어떤 데이터들이 자꾸 보여지는 거, 이것도 이제 좀 부담이 되는 그런 양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달러 차트로 볼 때 삼성전자 위치도 오늘 삼성전자는 모처럼 이제 플러스가 나긴 했지만 어쨌든 위치상으로 보면 지금 120월선 달러 차트 기준으로 120월선 아래 내려가 있거든요. 근데 120월선 아래 내려가 있는 건 2008년도 이후에 처음이에요. 예, 그러니까 무려 14년 만에 처음으로 달러 차트 기준으로, 그러니까 물론 이제 여기서 이제 꼬리 달고 올라가서 이제 회복하면 그만이긴 합니다. 아직 이제 이번 달이 끝나지는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조짐이 별로 안 좋은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부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FMC라는 어떤 결과를 딱 확인하고 나서 투자들이 겁을 먹을 만한 어떤 이런저런 어떤 데이터들, 정보들에 노출이 되면서 주식을 다 던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고, 이게 이제 투자들에게 좀 부담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수급에서는 사실 오늘 외국인 기관 매도 규모만 놓고 보면 이렇게까지 빠질 정도는 아니었어요. 예, 근데 이제 외국인 투자들 2천억 원 정도 매도면, 그리고 매도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매도 자체가 2조 원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매도 점유율이 그렇게 높은 날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좀 심리가 되게 안 좋은 그런 어떤 물량이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좀 되게 많이 팔았지만. 근데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오늘 매수했어요. 삼성전자 사고, 삼성전기도 사고, 삼성중공업 팔고, 며칠 전에 삼성그룹주들 일제히 팔았는데, 오늘은 삼성 관련된 종목군들을 매수 쪽에 많이 들여놓는, 그리고 조선주 매수하고, 자동차 매수하고, 이런 어떤 형태가 일부 좀 보였고, 근데 2차 전지 LG에너지 솔루션이 좀 여기서 안 보이죠. 자동차 큰 종목들하고. 코스닥 쪽에서도 잘 보면 좀 변화가 생깁니다. 이게 조금, 좀 이상해졌네. 이런 느낌이 드는 게, 엔터즈 JYP 산 거 말고는 IT 계열을 갑자기 많이 샀어요. 원익 QNC, 뭐 주성 엔지니어링, 인탑스, BH, 유진테크, 테크잉, 이오테크닉스, 한양 ENG, 이런 걸 되게 많이 샀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사실은 코스닥에서 하이닉스가 되게 많이 빠졌는데, 정작 이제 코스닥에서는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을 좀 뭐 사들인 게 좀 특징이었고요. 그러니까 기관 투자들 같은 경우는 뭐 업종에 치우치기보다는 좀 골라서 넣는, 예, 골라서 담는. 근데 약간 바이오라든가 이런 쪽 계열의 어떤 종목군들이 조금 이제 들어가 있는 뭐 비중이 좀 높은 편이고, 그 외에는 이제 약간 골라 담는 그런 형태를 좀 보였습니다. 더 특징은 기관은 골라 담았다. 외국인들은 특이하게 반도체 IT 계열의 종목을 샀다. 이게 이제 오늘 수급에서의 특징이었습니다. 자, 이후에 좀 이슈를 보면 지금 FMC 끝나고 나서 제일 기대했던 건 달러 인덱스가 110을 기준으로 밑으로 뚝 떨어지고
채권 금리도 좀 빠져주거나 이제 좀 완만해지고 이런 걸 바랬는데 이렇게 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보통 FOMC의 여파는 이틀 갑니다. 당일하고 그 다음 날 올라갔다 빠지든 빠졌다 올라가든 이틀 정도 영향을 주고 그 다음부터는 다음 재료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이틀이 지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은 어쨌든 채권 금리가 오늘부터는 올라가는 속도가 느려지던가 빠지던가 그러니까 이렇게 돼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나올 거냐. 그 다음에 이제 달러 인덱스 제가 이거 차트를 미처 준비를 안 했는데 달러 인덱스가 110 정도 111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추세선 장기 추세선을 거보면 115가 상단으로 보이긴 합니다. 근데 거기까지 간다라는 거는 주식시장이 상당히 타격을 더 받는다라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좀 111 요 부근에서 좀 저항을 맞아주는 게 좋죠. 115까지 갈 필요 없이. 그러니까 요 구도가 되는지.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가 오늘 플러스가 났는데 이게 이제 수급이 완전히 바뀐 거냐. 제가 14년 만에 그 120월선을 깼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술적으로는 이제 예전에 제가 200주선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그게 되게 중요한 선이라고. 근데 그 선을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깨고 내려간다라는 건 금융위기로 간다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여기서 버텨줘야 되는데 일단 버텼거든요. 이게 뭐 삼성전자가 바닥을 친 거로 보는지 아니면 이제 ARM 관련된 뉴스 때문에 그런 건지 다음 주에 삼성전자가 외국인들의 매수가 계속 들어와 준다라면 이제 좀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겠죠. 요 흐름도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은 건 사실 이거였어요. 신용인데 신용이 지금 좀 터지는 과정에 있는 것 같거든요. 이게 이제 저 코로나 때 이제 차트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때 보면 피크 대비 신용이 41%가 급감을 하고 그러고 나서 지수가 이제 물론 이제 신용이 감소하는 피크까지 지수가 다 빠진 건 아닌데 어쨌든 41% 최종으로 보면 감소를 했었거든요. 그 국면에서. 지수는 그때 같이, 뭐 신용도 매물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치고 올라가는 흐름이 나왔죠. 다음에 이것도 보시면 지난 7월에 어떤 반등 나올 때도 신용이 피크 대비 20% 쭉 빠지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파란색 선이 이제 지수고 연두색 선이 신용이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신용도 늘어나면서 이거 자체가 또 매수가 되니까 또 지수도 올라가고 이런 형태가 됐거든요. 이것도 보시면 2019년도에 이제 지수가 반등 나오는 국면에서 신용이 피크 대비 24%가 감소하고 그 다음부터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신용이 20% 정도 줄어들면 지수가 그때 가서 바닥이 나오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신용이 지난번 6월 때는 쭉 빠졌지만 최근에는 신용이 안 빠졌거든요. 근데 이게 아마 이번 주에 좀 터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이제 신용이 터지면 제가 이제 오늘 장중 스팟 시황으로도 계속 보내드린 게 이게 신용이 좀 터지기 시작한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터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오후장에 아무 재료가 외부 재료가 없는데 마이너스권에 있는 날 오후에 1시 정도 되면 갑자기 분차트가 뚝 떨어지는 게 나오거든요. 반대매도 회피하는 물량들이 나온다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좋게 보면 이 물량 털리면 시장은 진짜 바닥 나온다라는 거고 나쁘게 보이면 이게 터지기 시작하면 이거마저 다 털어먹어야지라고 하면서 시장을 흔들어 버리면 지금 하락보다 더 커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표상으로는 지금쯤 바닥이 나와서 종목별로 돌려 서해와줘야 되는데 이제 신용잔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높은 종목들은 조금 이제 골라서 접근하실 때 지금 하락이 뭐 종목들별로는 좀 좋은 낙폭 과대라고도 기회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종목들별로는 신용잔고를 좀 따져보면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 근데 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또 이랬다가 또 시장이 또 반전하면서 또 확 올라가고 또 이렇게 급반등도 나오고 그러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반등 나올 때 내 종목이 그 반등에 참여할 수 있는 종목인가? 이런 것들도 좀 같이 고민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실적, 수급 이런 것들도 좀 면밀하게 보면서 좀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좀 기운들 내시고요. 저도 또 좋은 데이터들, 도움이 될 만한 데이터들 자꾸 올려놓을 테니까 많이들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 유튜브 방송 구독하기도 많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주말에 제가 카페에 좀 특별하게 자료를 좀 열심히 올릴 테니까 고릴라 리서치 네이버에서 검색하시면 됩니다. 많이 또 가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